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봅니다. 이 베트남의 차기 국가 지도부를 꾸리는 베트남 공산당 제12차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28일까지 하노이 국립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450만 명을 대표하는 1,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있다고 합니다. 호치민의 김규 국립베트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규 교수입니다. 네, 이 베트남에서 오늘부터 차기 국가 지도부 구성이 결정되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호치민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제12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요,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도 선출되고요. 또 이 서기장이 유임될지 아니면 교체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하던데요. 현지 언론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 및 주요 외신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각종 문건들이 온라인에 돌고 있다 해서 서기장이 유임할지 아니면 교체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네. 현지 언론 즉 국영 매체들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국영 매체들은 전당대회에 관하여 견고하고 깨끗한 당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의 혁신과 안정 이런 것을 위한 전당대회다. 물론 몇 명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기장이나 주석을 선출하고 하는 등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대회를 위해서 공안국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이 이제 언론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네.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니까요, 이 친미 개혁주의자와 친중 보수주의자의 대결 구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거 맞습니까? 글쎄요, 국가를 기준으로 개혁과 보수를 나눈다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 중국과는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 해상의 섬들에서 벌어지는 일, 네. 그런 것에 인한 부정적인 보도자료, 그다음에 미국과는 TPP에서 베트남이 참여하고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이라는 긍정적인 자료 때문이라고 보는데 네. 개혁과 보수의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이번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네.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 지도층의 결정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이제 역시 외부 시각은 누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지도부가 되느냐 이런 관심 때문에 네. 보수대 개혁 구도를 이야기하지만 또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 현지 언론의 그런 이 흐름, 이 베트남 공산당이 추구하는 향후 방향성 이런 부분에 좀 이 일반인들도 많이 부응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부응하고 있지는 않죠. 네. 전에보다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젊은 층이나 개혁층, 혁신을 위하는 층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 언론을 그렇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언론 통제를 따라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꼭 지도부가 개혁이냐 보수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베트남이 중국과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 미국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예. 또 중국이 현재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권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베트남의 향후 방향, 특히 이제 대외 외교 정책의 방향도 궁금한데 현지 외교 전문가들이요. 네. 이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어떤 관계,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네. 기존의 국가 간 관계가 아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큰 변화가 있겠다 없겠다 말씀드리기에는 네. 제 영역으로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한 28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예. 발표들이 나오면
조금 윤곽을 잡을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전에 이제 그런 발표들이 나오겠지요. 근데요, 교수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요. 네. 일반적으로 누가 어느 자리를 맡게 될지 고위 지도층에 대해서 수개월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게 관행이라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매 전당대회마다 어느 자리를 맡게 된다는 게 그 미리 나온다는 건 사실 무근입니다. 아, 물론 그래요. 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워낙 고위층에서 이루어지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공식적인 언론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공식적인 채널에서만 이제 다루다가 보면 베트남 국가 운영에 관한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수개월 전에 결정됐다, 늦어졌다 이런 건 그냥 풍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외국에서 아마 이렇게 관심 있게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도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젊은 층은 조금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이 끊임없는 부패와 좀 미숙한 경제 운용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부 젊은 층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나라나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지만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표되는 2016년부터 2020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은 베트남이 연간 평균 7%의 성장을 네. 제시할 거로 보입니다. 네. 물론 블룸버그와 같은 주요 외신에서 전망하는 바도 비슷한 수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외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실현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난해 체결된 그 유럽과의 FTA,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이나 이런 동반자, 태평양 동반자 TPP 등 그 기존에 성장할 수 있는 최적기를 제시하고 이제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니까 네. 그 이보다 이렇게 큰 편차의 성장은 뭐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네. 베트남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의 성장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다는 게 알겠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28일 결과를 기다려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 국립베트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였습니다.